네, 지방선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저희 고성발전시민연대에서는 군수 후보님과 도의원 후보 그리고 군의원 후보님들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현 군수이자 민주당 군수 후보이신 한명준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고성발전시민연대의 회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국민들한테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 소개 및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신 동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성발전시민연대 김창섭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언론 아니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자리를 내준 것은 우리 고성의 발전을 우리 주민들이 앞당겨주는 아주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2년간의 군수 생활을 이제 거의 마쳐가고 또 이렇게 예비 후보로 해서 군수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년의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1년은 재해가 많았고 또 1년은 여러 일들을 좀 구상하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7천억이라는 투자 유치를 받아낸 것은 큰 쾌거라고 생각하고 동해고속도로 제진역까지 그 추가적인 이제 사업도 받아냈고 특히나 이제 동해 북부선 철도가 놓인다는 것도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제가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것을 또 진행해야 되고 마감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의 소통 그리고 동해 북부선, 동해 고속도로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시켜서 꼭 좀 결실을 얻는 4년을 먹고자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일단 고성군의 첫 번째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인구 늘리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사실 5만 5천, 6만에 가깝다가 지금 2만 7천대까지 깨졌다가 지금 2만 7천 300을 넘어섰습니다. 400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이나 많은 이 지방 지역들이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사실 다 줄었어요.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고성군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도 사실 도시화와 산업화를 가면서 모든 이제 소도시들은 다 줄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고성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의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의 의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준비된 산업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교육 여건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 또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는 최고의 청정 지역이기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부족하고 접근성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도 자연히 늘어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경기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면서 아까 있었던 교육과 뭐 일자리 이런 부분만 잘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예전의 6만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내부적인 얘기도 마저 좀 드릴까요? 네,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구 소멸의 가장 중심이 됐던 건 작게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속초로 많이 나갔죠.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쉽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교육 개선을 위해서 뭐 지원조례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의 교육은 학력 위주의 교육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자기가 어떻게 진출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학력 중심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잘 키워가지고 서울대 뭐 어디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극소수에 그치고, 그 학생들이 갖는 어떤 각자의 어떤 장점들을 잘 개발 육성해내서 그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은 직종을 찾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자신의 행복과 삶을 이어간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한 개인을 길러낸다면 그 교육을 위해서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요번에 기업 투자 유치를 많이 가져오면서 지역 일자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트로드라는 회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작게 투자를 했지만 40개의 정규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회사와 계속 협의해서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합의를 받습니다. 한 3천억, 20만 평에다 이제 그걸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고 이제 일자리가 한 1000명 정도 가지고 오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의 모든 내용을 다 스캔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성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방향을 제시한 아주 좋은 선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관광 분야에 많은 투입이 이루어지고, 또 서울 경기 간의 이 거리를 시간대를 좁혀감으로 인해서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1000만 이상 관광객이 이제 매년 들어오면서 그 또한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면 인구 증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 증가의 방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여건의 개선까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고성군은 5개 읍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이 갖는 특색과 장점이 전혀 다른데요. 그럼 이 5개 읍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걸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고성군은 이제 일자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전은 농업과 어업이 중심이었지만 지금 이제 거기서 관광과 여러 가지 이제 여기만 해도 농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구역별로 본다면 이제 거진현대가 이제 맨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DMZC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안보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화진포라고 하는 가장 큰 석호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봉사도 예전에 4대 사찰 중에 하나로서의 어떤 위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유점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절들과 이렇게 잘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삼각점을 이루는 관광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생각하고, 우리 전방만 해도 DMZC 있고 829 보존지피, 775P, 그다음에 통일 전방대가 있습니다. 그 한 곳 한 곳에서 보여지는 어떤 자연 풍광은 어디에서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게 하고, 특히나 제가 유럽 연합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수련원도 오고 하면서 그분들을 보았는데, 그분들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세계에서 유일의 분단 국가가 갖는 어떤 고통과 현실, 이런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관심을 잘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것은 사실 국내 관광이 아니라 국제 관광의 개념으로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관광의 진주, 우리 화진포도 그냥 그대로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단지 그 군부대가 주인격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가 되고 우리 민간인 손에 넘어오고 그 자연과 투자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때 그 진주를 더 아주 영롱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냐, 이것은 우리의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군부대가 1차 빠져나가고 거기에 자연과 어울리는 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개발해 나가고 특히 화진포 신호장이 화진포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냐? 관광과 테마 중심의 역을 개발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진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서 북부권을 좀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거제는 특히나 그 해양, 촌 이런 쪽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5만 5천의 일부를 책임지던 그런 어항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연어 양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촌의 어떤 예전의 그 활기 이런 것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간성은 행정, 문화, 교육의 도시로 이렇게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주 여건이 1차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를 좀 우리 지역 문화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 정주 여건도 잘 따라오면서 일정 부분 인구를 잘 유지하고 또 간성역이라고 하는 문화 테마가 있는 그런 역으로서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간성도 규모를 갖춰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관과 토성입니다. 이미 이곳은 뜨겁게 달궈져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속초와 차별화되면서도 정주 여건을 갖춰 나갈 수 있고 관광의 어떤 아름다움, 그 울산 바위와 보여지는 신선대라든가 신선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바다, 평야지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 가지고 개발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그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속초에 비해서는 아주 미개척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잘 개발해가지고 관광 중심의 정주 속초에서 못 담는 인구를 담아내는 그 속초는 이미 포화 상태지만 우리 토종에서 잘만 개발한다면 여유 있는 정주 여건을 갖고 그런 관광의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는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야진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많은 즐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강에 올라오면 바로 이곳 신충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1차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꾸었을 때 이제 식품 중심의 산업단지였는데 2차, 3차는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면서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소금과 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냐.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생수 소비가 한 50억 병 정도가 소비가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30억 개 심충수 물이 나와서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천일염, 우리가 최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천일염, 이것은 사실은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비소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장점이 있어서 먹고 있으나 우리가 심충수 소금을 낸다면 소금 시장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이어지면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으로 또 일자리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송지호와 왕공마을, 그다음에 대선무로 이어지는 아주 멋진 이곳이 바로 관광 단지화를 이루는 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벌써 이미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있고 2조 7천억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관광과 산업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가진 어떤 대규모 정주 시설 이 3자가 이루어지면서 속초를 능가하는 지역으로 아마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색을 갖는 이 부분을 갖는 우리 고성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네. 목소리 입술 좀 축이시고 무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물을 좀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라든가 그리고 요새 저희 이 고성군에는 펜션, 카페, 호텔 등 대단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요새 문제가 되는 게 하수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을 끌어들이고 어디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고 할 때 사실 가장 그 충돌이 깊은 곳이 바로 이 하수 처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기업에서 처리하는 이제 하수의 최종 방류나 우리 고성군에서 오수 처리장에서 처리해가지고 나오는 방류의 어떤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그것을 어기면 페널티와 영업 정지 아주 강한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그 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우리 정부 측에서 이제 진행하는 우리 오수 처리장은 10년 후를 5년 후를 내다보고 시설을 하진 않습니다. 현재에 맞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포화 상태를 늘 유지하죠. 그러니까 그 예견된 양의 어떤 포지션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시설들이 이제 3개 시설이 있지만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키워나갑니다. 그때그때 지금이 어떻다 그러면 그때 좀 키우고 이러는데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어떤 예산의 어떤 그 적절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동해안에 있는 모든 콘도나 펜션 뭐 이런 대규모 시설들은 사실 자체 처리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시설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콘도를 하나 짓는다. 그랬을 때 그 콘도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오수 처리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그 관 라인을 전부 다 새로 개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키워야 되고 원인자 부담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제 그 시설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만약 500억이다 그러면 이건 1000억 이상 들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어떤 진로라든가 규모 이런 것이 좀 또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거기다 연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아신다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의 가장 장점인 청정 바다, 청정 공기, 청정 지역을 모두 다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또 기업가로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때 그 기업도 이 청정 지역을 모태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우리 저쪽 원암지구 쪽이 이제 크게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대규모 엄청난 큰 시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토성 처리장으로 만약 그것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다로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제4의 오수 처리장을 그쪽 신평리 그쪽 일대 거기다 좀 조성을 해서 그쪽 부분을 다 좀 커버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대규모 집적화된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단위로 해가지고 어디 하나 들어오고 어디 하나 들어올 때는 그것은 좀 불가능한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도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타이트하게 밀면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처음부터 지어지고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인터뷰 들어오시기 전에는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고성군의 향후 비전 및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고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과 경기에서 동해바다로 오면 바로 석고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 없는 DMZ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 석고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석고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그다음에 우리가 백두대간을 끼고 있고 그 백두대간 위에 향로봉이나 철책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인에 동과 서를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단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남북 관계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을 찾아서 고성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 1,000만 관광객이 2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철도와 고속도로를 갖게 됩니다. 이 철도는 27년까지 준공이 되지만 향후 이것은 유라시아를 향하는 철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그러한 계산하에 2조 7천억이란 사상 초유의 그런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금의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당장의 어떤 작은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유치를 통해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고성의 개발과 발전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 고성은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주민과 행정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고성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 한명준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나가셔도 됐어요. 여기는 아까 멈췄었는데. 여기 이게 일자로 이게 됐거든요. 이게 네. 이거 눌러서 동그라미가 되면 레코딩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고 있었어요. 그거 어차피 고긴 잘라내야 되겠네. 네. 지금 충전량은 괜찮은가요? 잠깐만 초점 놓고.